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는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의 동요가 최근 심해져 가는 가운데 법조계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이달 중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이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13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이 이달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 선고기일 목록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록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선고 기일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이 22일 대법 전원 합의체 선고 기일에 선고될지, 이달 중 별도의 특별 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등의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고 기일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과 달리 이달 선고기일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이 빠진 것은 통상적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이 사건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던 대법관 중일부가 심리에서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이 내놓은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산 전원 합의체 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뒤 대법관 중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 심리를 제기해 논의를 할 것인지, 참고삼아 판결문에 보충 의견 내지 소수 의견으로 추가하면 되는지를 판단한다. 중요한 의견이 제기됐다면 심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심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6차례나 심리를 진행한 상태에서 종결된 심리를 제기할 정도의 의견이 제기됐다면 한두 번의 추가 심리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 제기를 가정한다면 추석 연휴 일정과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원 합의체가 심리를 서둔다 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 씨가 설립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충견,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중 한 명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입니다. 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형량이 선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선고를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이렇게 망설인다는 것은 확실히 판사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류가 매우 크게 확산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현 정부의 법조계 장악력이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해석도 됩니다. 물론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데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현 정부의 성향상 그대로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조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확실히 현 정부가 서서히 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과연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